교통과의 목적은 뭡니까? 교통과의 그 해의 목표는 가령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는 목표가 뭡니까? 차가 천천히 달려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인도를 넓히는 것이 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그 강의 진행되는 것 잠깐 봤는데요. 이 사진으로 올려놓으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 집중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그럼 SDG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SDG 이행 체계 구축과 실천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지방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UN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또 전 세계 지방정부 연합 쪽에서도 SDG를 지방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지방의제 21 시절에도 그 한 20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 차원에서 행동하자. 그러니까 이 SDG도 지역화, 지방화가 더 중요하고 지역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17개의 목표를 193개국이 합의를 했잖아요. UN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유일한 결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로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해마다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UN 총회에 가서 7월이면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왔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국가도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잘 안 되면은 도시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해버렸는데 도시들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엄청나고 그랬을 때 LA 시장이 이 연방정부를 대단히 크게 비판도 하고 또 LA 시장은 2050년까지 넷 제로를 하겠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선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17개 목표가 있고 선진국, 후진국 193개국이 다 함께 들어온 합의한 목표이기 때문에 각 목표마다 몇 개씩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169개 세부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240여 개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2018년 12월에 국가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작성을 한 바가 있고요. 그걸 지금 수정해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초에 제4차 국가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2019년도에 경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고요. 자, 그런 목표들이 있음에도 평택에서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그 UN 차원에서 평택시에도 해당될 만한 그런 목표도 있고 또 국가 목표 중에서 평택시와도 함께 연동돼야 될 목표가 있지만 평택시의 고유한 문제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목표, UN 목표를 보고 그 중에 우리 목표로 할 만한 거 같이 실천하면서 평택시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시만의 이 세부 목표들을 또 집어넣으면 좋겠죠. 자, 17개 목표를 보면서 17개 목표, 이거는 제각기 17개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빈곤층 감소, 사회복지과,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건소 그렇게 다 이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기존의 목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요리사 두 분이 이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를 만든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17개의 재료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지속가능한 유럽이라는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케이크가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사는 뭐가 문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우리가 재료 몇 가지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개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17개의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 마을에 이를테면 행정에서는 행정 수요를 파악을 할 때 그 마을에는 그 동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를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접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50인 원탁회의, 100인 원탁회의 해보면 우리 동네는 주차 문제 좀 해결해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7개 재료가 있고 17개 부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동에서는 어떤 재료를 더 선호하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도 이 17개 주제 중에 목표 중에 어떤 게 제일 시급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번 목표가 더 나에게는 시급합니다. 평택에서는 또 우리 동에서는 어떤 목표가 시급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기존에 마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위원들의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마을은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라면은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자, 애초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 차원에서 만들 때 지구축, 사람축, 번영축, 평화축, 파트너십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유엔 차원의 이 비슷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 협력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15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해보니 왜 어떤 목표는 달성이 되고 어떤 목표는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이 더 많이 오염시키고 선진국들이 기술도 많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되는데 후진국만 대상화시켜 가지고 했던 것이 이 성과가 절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5개 축이라면은 전 세계 누구라도 어느 나라라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5개 축을 가지고 목표를 합의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17개 목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17개 재료를 이제 다시 이 케이크를 만드는데 활용해 보자는 거죠. 17개 목표를 가만히 보면은 환경 관련된 목표가 있죠.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수질, 또 기후변화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튼튼하게 1단에 있는 케이크는 환경이 지탱하는 걸로 그런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 목표를 두는 거죠.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사회 목표 같으면은 빈곤 목표, 도시와 공동체 목표, 인권 목표, 건강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3층 케이크를 올리는 겁니다. 그 3층 케이크는 일자리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소비와 생산 문제라든지 경제 케이크를 올리는 거죠. 이것을 SDG 웨딩 케이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가 되는 선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구조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겪듯이 행정의 특징은 뭡니까? 칸막이 행정이라서 유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 행정이라는 것을 영어로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사일로가 유럽이나 미국의 곡식 저장고입니다. 그 곡식 저장고는 이 밀이 들어가는 곳, 또 보리가 들어가는 곳, 그 창고가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일로라고 하는 그 창고에다 넣는 것인데요.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단순화시켜 보면은 교통과의 목적은 뭡니까? 교통과의 그 해의 목표는 가령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는 목표가 뭡니까? 차가 천천히 달려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인도를 넓히는 것이 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달리는 기준에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행정 서비스 총합은 0인 거죠.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서 0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기존의 행정 방식으로 자기 부서의 일만 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 칸막이 현상, 사일로 이펙트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거죠. 왜 교통과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그만큼 현재로서는 유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총무과장님과 보건소장님과 청소년 과장님이 같이 회의를 하는 구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속가능발전은 여러 부서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부서의 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 쪽의 일, 아니면은 사회 쪽의 일, 행정 쪽의 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부서에 관련된 과장님들이 모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슨 동에 주민센터를 새로 짓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제각기 일을 하지만 이 행정 분야에서 보건소장님도 모이고 청소년 과장님도 모이게 하자라는 거죠. 자, 보고를 할 때 이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데 전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선례로 따라가지고 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3층에다가 회의실 2개, 강당 1개로 지었습니다. 그럴 때 보건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동네에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1층에는 보건지소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청소년 과장님이 청소년들도 꽤 있으니까 강당을 좀 음악당처럼 꾸미면 어떨까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칸막이 지었던 행정이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행정의 목표, 공동의 목표, 또 환경의 목표, 공동의 목표,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또는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